자, 현대시 8번째고요.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입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일단 갈래를 보면은 산문시예요. 산문의 형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시는 행의 구분이 없고 연의 구분은 있는 그런 시죠. 행의 구분이 없이 줄글처럼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얘는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이 젊은 여자가 관찰의 대상입니다. 관찰의 대상. 이제 이 여자를 관찰하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이 젊은 여자가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죠.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아프죠.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자, 이것은 이 여자를 관찰했는데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 여자가 진짜 외로운지 고독한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외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는 거죠.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바람도 이 여자를 찾아오지 않는 거죠. 고독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도, 자, 화자예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자,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죠.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내 담당의인가 보죠.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그래서 이게 늙은 의사와 젊은이라고 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대비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병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한테 병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환자가 내가 아파. 근데 의사가 병이 없는데요? 잘못된 게 없는데요? 그럼 나는 왜 아픈데? 나 아프다고! 뭐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병원에서 아픈 데가 없대.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뭐가 아픈 데가 없어. 내가 아프다는데. 그죠? 그런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성내서 안 된다. 이게 이런 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제 가다듬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없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으로 인한 아픔이에요. 이건 뭐냐? 이제 모더니즘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인간은 원래 고독하다는 거예요. 원래 고독한 존재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근원적 고독. 이거는 시에 많이 나와요. 인간의 근원적 고독. 그래서 누가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라고. 그냥 근원적으로, 숙명적으로 아픈 것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또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민족적 아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윤동주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아파. 저 쪽발이 새끼들 때문에 아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잡혀가. 일제강점기라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려서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 한 포기를 딱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꽃은 왜 꽂고 가는 거지? 원래 여러분 병실 안으로 꽃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병원에는 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병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병원에는 꽃을 가져가면 안 돼요.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런 거 맨날 나오는 거죠. 뭐 얼굴을 대본다, 뭐 이마를 대본다, 손을 대본다.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동질감, 위로, 위안을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태가 아니고 이 새끼들아. 변태가 아니고요. 에? 동질감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로나 위안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 여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이 시는 좀 더 할 말이 없어. 되게 그냥 직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죠. 이 작은 할머니가 이제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에서는 저 여인이 관찰의 대상이고 여기서는 작은 할머니가 관찰의 대상인데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만 원이니까 이 만 원 지하철에서 못 내리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지켜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승객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예, 할머니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아이고 조금 비켜봐요.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이쪽 저쪽 뭐 치면서 나오시죠. 예, 근데 사람들도 이게 비켜드리죠. 예, 누가 내린다고 하면 뭐 할머니여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내린다고 하면 뭐 내렸다가 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옛날이라서 그런지 옛날에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태아는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발가락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발가락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이.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들 내릴 때 아니니까 안 비켜주는 거죠.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예요. 할머니가 있었고 만 원이었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고 할머니가 내리지 못했다. 이런 배려 없는 놈들. 뭐 이게 답니다. 끝.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일단 3번인데 2번을 좀 보면 여러분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가를 보면 현재형 어미가 있나요? 한다. 이 현재형 어미죠. 그죠? 한다. 없다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형이고 모른다. 이거 현재형이죠. 안 된다. 현재형이고 사라진다도 현재형입니다. 누워본다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에는 현재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자, 나를 보면 현재형 어미가 쓰였나요? 안 쓰였죠. 전부 과거형입니다. 없었다, 있었다, 하였다, 안 왔다, 있었다 뭐 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 어미가 쓰인 건 맞아요. 그런데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가 역동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3번이 정답이죠. 나는 가와 달리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에서는 뭐가 대조일까요? 이 승객들과 할머니가 대조겠죠. 그렇죠? 승객들과 할머니가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게 3번이 디귿과 화자를 대비함으로써 맞죠? 이거 얘기했죠? 디귿이 의사거든요. 디귿과 환자 나죠. 나가 대비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암시한다. 이게 들렸죠? 고통의 원인은 모른다며. 그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기를 원래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작품을 먼저 보긴 했는데 여러분 푸실 때는 보기를 좀 먼저 읽고 푸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자, 둘 다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그죠? 소외된 인물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각각의 공간이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밑에 1, 2, 3, 4, 5가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4번을 보면 가의 화자는 젊은 여자와 대비되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인지했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부터 틀렸죠.
예, 젊은 여자와 대비되는 게 아니죠. 젊은 여자와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틀렸습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할머니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이것도 틀렸죠? 나의 화자는 이제 관찰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할머니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 틀렸네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